눌렀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도 이거 녹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쉬는 시간에 끝나고 나서 또 녹화를 안 누르더라고요. 녹화는 계속 눌러서 저장을 해야 될 것 같고, 녹화 놓치면 되게 복습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아가지고 녹화는 꼭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 보조 녹화를 안 정했었나요? 유진 씨로 정하지 않았었나? 그게 이쪽 방이었나요? 그리고 저쪽 블로그. 저기 논산 팀? 논산 팀이었다. 여기 쪽에서 보니까 헷갈린다. 네, 논산 팀이었다. 같이 녹화하실래요? 유진 씨도? 네. 네, 공동 호스트 드렸어요. 녹화 이제 하시면 녹화돼요. 자, 오늘은 이제 유튜브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유튜브 계정이 있는 분 있으세요? 유튜브 채널.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하던 거 말고. 재은 씨 채널 있고요. 우리 카톡방에다가 채널 링크 좀 올려줘 보실래요? 근데 유진 씨는 채널 없어요?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네, 지금 있는 거라도 네. 올려주시고, 또 신한 대표님도 채널 좀 올려주실래요? 어떤 채널이요? 지금 대표님 유튜브 채널 어디다 올려요? 우리 카톡방에다가. 방에다 예. 그 다음에 한미정님은 유튜브 채널 없어요? 그 한미정님 지금 집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이 시간에 가출하는 분들이 많구나. 최민수님은 집이시죠? 네. 네. 자, 유튜브 채널 있는 분들은 한번 올려봐 주시고요. 일단 김유진님 유튜브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요거 보시면서 이거 개인 계정이구나. 네, 그죠? 그래서 다시 만들어야 이름이 된다. 딱 2개 들어가 있네요. 네. 요거는 안 봐도 되겠다. 개인 계정이고 노가다 손가락 거 한번 볼까요? 자, 제가 화면 공유해 드릴게요. 자, 여기가 지금 노가다 손가락 계정이고요. 여기는 영상이 지금 몇 개가 올라갔냐면 이렇게 여러 개가 올라가 있어요. 그죠? 여기 12, 17개 영상이 올라가 있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 유튜브를 보면 바로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화경 씨 지금 마이크 켤 수 있나요? 낄 수는 있는데 저희 아드님 사운드가 들어가실까? 괜찮아요. 그 화경 씨 여기 채널 아트는 일부러 안 했어요? 어떤 거요? 채널 아트 위에 채널 아트? 이미지 위에 잠깐만, 이미지 있는 거. 이미지 있는 거? 예, 안 했어요 아직. 왜 안 하셨어요? 혹시 뭐 이유가 있어요? 아니요. 정신이 없어서. 여기 보시면 여기 쌤쌤TV인데 네. 쌤쌤TV에 깜짝이야. 보시면 절로 가. 그 쌤쌤TV에 보시면 위에 네. 이렇게 이미지가 있죠. 네네네. 네. 잠깐만. 여기 있는 요 이미지, 요 이미지를 채널 아트라고 불러요. 네.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동그랗게 아이콘이라고 동그란 게 있죠. 요걸 아이콘이라고 부르고, 요 아이콘은 여기도 뜨고 영상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때도 항상 따라다니죠. 그래서 요 네. 아이콘하고 채널 아트를 하지 않으면 유튜브는 채널 취급을 안 해줘요. 그래서 무조건 채널 아트는 하셔야 돼요. 아이콘하고.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제목이 다 좀 영어로 돼 있어요. 한글이랑 같이. 한글이랑 같이.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렇게 영상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제목하고 한글 같이 쓴 이유가 뭐죠? 검색 잘 되라고? 검색 잘 되라고.
요거 나중에 따로 저희 공부를 하겠지만, 네. 일단 유튜브에서 제목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제목이 되게 중요한데, 제목의 글자 수도 되게 중요해요. 블로그에서 그 제목의 글자 수는 몇 글자를 넘기면 안 된다고 그러죠? 보통? 50자. 네, 50글자를 넘으면 검색에 누락되는 키워드들이 생긴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지금 화경 씨는 딱 봐도 50자가 넘어요. 그러면 검색에 누락됩니다. 아, 유튜브도 그렇군요. 네, 유튜브는 더해요. 아, 그래서 보통 유튜브는 제목을 30글자 안에서 승분해라는 얘기를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50글자까지 다 채우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외국에서도 검색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검색을 하는 걸 원해서 두 개의 언어를 다 같이 쓰는 건 되게 좋은데, 근데 크리에이터로 브랜딩 돼 있는 채널이 아닌 이상은 오히려 초기에는 손해볼 가능성이 많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래서 제목 숫자를 조금 줄여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다음에 줘도 또 되는 하나, 건가요? 아니요, 지금은 소용이 별로 없어요. 음, 이미 그 인공지능이 다 스캔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별 크게 소용이 없고, 자, 앞으로? 여기 제목은 이제 따로 배우는 건데 본 김에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제목 한번 보시면 제목 잘 보이세요? 어렵다. 어려우시죠? 자, 제목 보시면 지금 가로하고 메이킹 클레이 케이크 이렇게 쭉 써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가로 열고 닫고 가로 안에다 글자 쓰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 가로에다 글자 쓰는 거. 좋지 않을까요?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검색되는데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쓰는 게 일반적으로 더 편해요. 자, 또 하나, 유튜브의 제목은 굳이 문장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문장이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키워드로 나열해도 크게 문제 없어요. 다만 이게 그 사람들이 읽을 만한 카피처럼 잘 되지 않으면 그 클릭률이 좀 떨어지긴 하겠죠. 그래서 키워드로 그냥 쭉 나열해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좀 더 편하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잘 해놓으셨는데 영상이 1분 13초짜리잖아요. 이렇게 짧은 영상들은 올라가면 영양가가 없어요. 나중에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짧은 영상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영상도 좀 더 길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길게 만드는 방법을 어떻게든 나중에 같이 강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브랜드 채널로 지금 만드신 거죠. 허영 씨. 그러려고 생각은 했죠. 아, 이게 브랜드 채널이에요? 개인 계정이에요? 브랜드 개인 계정이에요? 이거는. 예? 이거는 개인 계정으로. 개인 계정이라고요? 개인 계정인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이사 갑시다. 나중에 네. 브랜드 채널 만들어서 이사 보내면 돼요. 아, 이사 보내면 구독자랑 조회수 다 따라오니까 이사 보내도 되고요. 그건 나중에 할게요. 다음 주에 아마 브랜드 채널 같이 하면서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또 한 분 더. 요거는 이재은님 유튜브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책꽂이처럼 해서 채널 아트 쓰셨고, 요거 아이콘은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네. 잘 만들었다. 그 재은 씨는 감각이 되게 좋다니까요. 제가 항상 볼 때마다 감각 좋고 재능 있다고 제가 맨날 칭찬하죠. 그죠? 볼 때마다 좀 놀래요. 근데 동영상 개수는 13개 돼 있고, 여기 썸네일은 느낌이 어떠세요? 보시기에 두 개의 썸네일.
어때요? 재밌게 더 보기가 좋아요. 예, 이거 되게 안 보일 거예요. 음. 그죠? 썸네일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이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텍스트가 중요하지. 글자만 잘 보이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재은님 이 영상이 예전에 제가 저거 봤던 건데 되게 좋거든요. 우리 영상 한번 같이 볼까요? 근데 보긴 하는데 이게 끊겨요. 줌으로 보면 좀 끊기니까 그거 감안하고 간단한 거 요거 55초짜리 한번 볼게요. 뒤에가 이렇게 버벅거리면서 끝나네. 이 영상이 아니었는데 제가 보려고 했던 영상이 그거였나 이거였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아 이거였다. 네.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처음 만들어서 올리신 영상인데 이거 보고 제가 되게 기분이 좋았었어요. 어떠세요? 이게 끊어져서 지금 느낌이 잘 전달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같이 보고 있는데 계속 끊어지기는 하네요. 요거 나중에 링크 한번 보시고 한번 보시면 되게 느낌 있게 만든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제가 카톡방에다가 링크를 넣어 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재은 씨는 요거 그때 브랜드 계정으로 만든 거죠. 네네. 네, 브랜드 계정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채널 아트랑 다 집어넣고 이 사진 이거 제가 찍어준 사진이에요? 맞습니다. 그죠? 좋다. 옛날 생각이 막 나네. 어쨌든 지금 구독자 41명에 조회수가 보통 뒤쪽으로 갈수록 작긴 한데 처음 올린 영상이 제일 높네요. 조회수가 159회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아마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봐줘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채널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자, 한 분이 더 있는데 그거까지 한번 마저 보고 얘기를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신한수 대표님의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채널 아트 보이죠? 이렇게 깔끔하게 채널 아트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아이콘도 되게 이미지로 잘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보면 구독자는 지금 158명, 그리고 이렇게 동영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6개. 한 80개 정도 올라가 있네요. 괜찮죠? 이렇게 보니까 되게 뿌듯하죠? 오, 되게 많이 올라가 있긴 하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채널 아트가 돼 있고 아이콘이 돼 있고 영상들이 이렇게 쭉 올라가 있고 여기에도 처음에 이제 이렇게 재생 목록이 나눠서 만들어져 있고 이런 유튜브 채널 정도 되면 이제 완성도 있다고 보통 보거든요. 유튜브 인공지능이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채널을 운영해 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런 거 누르면 링크 타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도 같이 설치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되게 세팅이 잘 돼 있는 유튜브 채널이에요. 자, 보시고 구독이나 좋아요나 이런 것들 좀 잘 눌러주시면 훨씬 더 힘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여기서 지금 숙제를 유예해달라고 하신 분이 송민경님하고 최민수님하고 두 분이었었나요? 그죠? 네, 숙제를 당분간은 유예를 해달라고 하셨던 분이 두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숙제하실 거죠? 자, 근데 송민경님하고 최민수님도 과제로 따로 나가는 숙제는 하셔야 돼요. 영상 업로드만 미루는 거고. 아셨죠? 네, 그 과제는 제가 오늘도 낼 거니까 과제가 오늘 과제는 오늘은 영상 업로드 없어요. 당분간은 한 1, 2주 정도는 영상 업로드 없이 과제만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과제를 수행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유튜브 얘기를 해볼 건데 주혜영님은 유튜브 하실 거예요? 스피커 켜시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해보려고는 음, 해서 들어오긴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유튜브를 어떤 걸로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음, 지금 하고 있는 그 독서 쪽이죠, 저는. 그쪽. 네.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네. 유튜브를 하고 싶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독서나 논술에 관련된 유튜브. 네. 그죠? 네.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고, 지금 그, 유진 씨는 채널을 다시 만들 거죠? 그 만들어야죠. 유진 씨도 한복 관련된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정경 대표님 유튜브 하실 거죠? 왜 웃으세요? 아, 좀 생각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기 어차피 공부하는 김에 네, 김동욱 님이 도와줄 거니까 네, 숙제는 같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숙제는. 네, 네, 네. 네. 이번 첫 주 숙제가 조금 많아요. 약간 세요. 그래서 어쨌든 큰일 같이 났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한미정님은 지금 얘기하기 힘드세요? 얘기하기 힘드신가 보다. 그러면 김유진님은 한복에 대해서 유튜브를 하게 되면 어떤 컨셉으로 하고 싶어요? 어떤 컨셉? 아직 잘 모르겠어요, 사실. 요새 유진 씨는 뭐 물어보면 계속 한숨을 쉬어갖고 내가 미안해서 못 물어보겠어요. 어떻게 하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요즘 좀 생각이 많네요. 음, 그래도 어쨌든 유튜브를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를 하긴 할 건데,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못 정한 거예요? 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음,
그러면은 유진 씨는 같이 공부하면서 찾아보면 될 것 같고, 재은 씨는 어떤 컨셉으로 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단어를 설명하는 유튜브를 그러니까 평상시에 생각해 오던 거거든요. 예. 예를 들면 어떤 법률 용어에 대해 설명한다든지 원내대표가 뭔지 야당이 뭔지 여당이 뭔지 이런 걸 빠르게 짧은 영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거 외에 다른 거를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잘 떠오르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구나. 그것도 잘 찾아보면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공부하면서 찾아보면 될 것 같고, 같이. 최민수님은 나중에 어쨌든 유튜브 하실 거죠? 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유튜브를 하실 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을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 일단 유튜브는 이런 과정으로 일단 우리가 공부를 시작을 할 거거든요. 첫 번째는 컨셉을 정하는 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브랜드 채널 만들기를 시작해서 그리고 채널을 설정하거나 그리고 검색 엔진 최적화를 넘어가서 그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유튜브 채널을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채널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여기 1, 2, 3, 4번이 채널을 만드는 과정. 그래서 오늘 당장 채널을 만들진 않을 거고요. 일단 컨셉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유튜브 컨셉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우리가 그 컨셉을 정하기 전에 알아야 될 거가 뭐가 있냐면 유튜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비즈니스 유튜브가 있고요. 두 번째는 크리에이터 유튜브가 있어요. 비즈니스 유튜브는 뭐냐면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유튜브를 비즈니스 유튜브라고 얘기를 해요. 크리에이터 유튜브는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유튜브에 크리에이터들이 나와서 거기서 방송을 하거나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그렇게 하는 유튜브를 크리에이터 유튜브라고 부르거든요. 이 둘 중에 지금 우리가 크리에이터 유튜브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구독자를 모으고 구독자를 통해서 우리가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고 그걸 통해서 누구네 집은 딸내미 때문에 90억짜리 빌딩을 샀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재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특출나게 어떤 끼가 있거나 재능이 있지 않은 이상 우리가 그렇게 유튜버가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크리에이터 시장은 많이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되게 신기한 게 작년까지 먹방이 되게 유행했었죠. 이제 제 주변에도 먹방 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누가 먹방 보나요? 거의 안 보죠. 먹방 본다는 얘기도 사람들이 잘 안 하죠. 예전에는 유튜브 얘기하면 다 먹방이었어요. 유튜브의 트렌드가 먹방이 지나가면서 지금 먹방의 인기가 되게 많이 줄어서 그 몇몇 유튜버들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구독자나 조회수가 확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존의 크리에이터들도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새로 이제 진입하는 크리에이터가 거의 예전처럼 많지도 않고 몰락하는 크리에이터가 더 많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사람들이 개인적인 정보나 개인적인 컨텐츠 소비를 위해서 유튜브를 보지 크리에이터에 매달리는 트렌드가 좀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면 대도서관 아시죠? 네, 이 대도서관이 원래 무슨 채널을 운영하던 유튜버였는지 아세요? 게임. 네. 네, 게임 채널을 해서 게임을 소개하거나 게임을 하는 방법을 가지고 얘기하거나 게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유튜브였는데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유튜브는 딱 두 개는 안 망한다. 첫 번째 먹방, 두 번째는 게임. 이 두 채널은 안 망하는 게 거의 공식이었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채널들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대도서관이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방송인이 됐죠. 유튜버였다가.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게임 채널에서 일반 유튜버 채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유튜브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사람들하고 다른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정보도 같이 콘텐츠로 만들어내고 하다가 지금은 대도서관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세요? 다시 게임 채널로 들어가서 열심히 게임할 그 정보를 올리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안 봐요. 네. 그 정도 크게 성공한 그 유튜버들도 지금은 거의 조회수가 급락해가지고요. 다시 자기 채널에 가서 자기 진짜 팬들하고 소통하면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크리에이터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그 정보나 본인의 만족도를 위해서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대로 지금 살짝 넘어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다시 한번 크리에이터로 진출하겠다라고 꿈을 꾸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유튜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재작년 2년 전부터 유튜브가 갑자기 급부상을 했죠. 왜 급부상을 했죠? 처음에 유튜브가 크게 된 이유. 우리나라는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다른 나라에서 유튜브가 되게 많이 활성화돼 있을 때 우리나라는 유튜브가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유튜브가 인기가 있게 만들고 유튜브 안에서 수익이 막 나게 만든 게 누구냐면 초등학교 가기 전에 애들이 그걸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엄마들이, 아빠들이 애들이 심심해하면 핸드폰을 건네주죠. 애들이 유튜브 보죠. 뭔지도 모르는데 되게 잘 찾아가요. 걔네들 되게 신기한 게 글씨를 못 읽는데도 손가락 갖고 다 터치하면서 자기가 보고 싶은 채널 가서 영상 계속 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거기 이제 장난감 채널을 가서 장난감 보다가 엄마 쫄라갖고 장난감 사고 이러면서 그때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제품을 올리는 그런 그 리뷰 채널들이 갑자기 컸어요. 그래서 수익이 나오는 게 보이면서 다른 채널들, 다른 이제 컨텐츠들도 거기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게임 채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블로그 하시던 파워블로거들도, 그리고 그 페이스북 하던 빅마우스들, 이런 사람들이 다 유튜브로 막 건너가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유튜브에서 수익이 탑 20위에 있던 사람들 중에 거의 85%가요. 5년 전부터 아프리카 TV하고 유튜브에서 배고프면서 계속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5년 전, 7년 전부터 아무도 봐주지 않는 아프리카 TV와 유튜브에 동시에 영상을 올리면서 그걸 버티면서 콘텐츠를 축적하고 자기 팬들을 축적했던 사람들이 거의 8, 90%예요. 신규로 진입해갖고 스타가 된 유튜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유튜브가 급부상하는 것만 봤고 거기서 돈을 번다는 얘기를 듣고 뭐 창현 노래방이니 입자번 햇님이니 뭐 이런 그 거대한 유튜버들이 막 나타나면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사람들 예전부터 계속 하면서 배고픈 시절을 참았던 사람들이 다 뜬 거예요. 쌓아왔던 콘텐츠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닌 줄 알고 누구나 지금이라도 달려들면 유튜버가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착각이거든요. 유튜브는 그렇게 한 번에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또다시 그 흐름이 크리에이터 중심이 아니고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채우는 방식으로 흐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크리에이터가 되겠다고 도전하는 건 바보짓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크리에이터로 가는 과정이 어쨌든 꾸준히 하다 보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100만 구독자를 모으기는 어렵지만 10만 구독자나 20만 구독자를 모아나가는 유튜버들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도 하면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크리에이터 유튜버보다 비즈니스 유튜브 쪽으로 좀 더 힘을 실어서 가는 게 어떤가라는 거죠. 비즈니스 유튜브는 지금은 블루오션이에요. 근데 크리에이터 유튜브는 레드오션이에요. 더 이상 진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비즈니스 유튜브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알리거나 팔거나 이러는 마케팅을 위한 유튜브고요. 크리에이터 유튜브는 구글에서 수익을 얻기 위한 광고 수익을 통해서 그 수익을 만들기 위한 유튜브죠.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크리에이터 유튜브를 가지고 우리가 크리에이터 유튜브를 주제로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 제가 처음 드려야 되는 얘기가 딱 한마디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직업을 때려치시고 여기에 올인하셔야 돼요. 크리에이터 하시려면. 근데 직업을 때려치지 않고 유튜브를 하시려면 그러면 비즈니스 유튜브 쪽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그 가능성도 더 높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비즈니스 유튜브로 운영을 해 나갈 거예요. 구글에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마케팅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쪽으로 일단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얘가 어떤 분들은 크리에이터가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제가 같이 공부하는 팀 중에 한 분이 지금 유튜브 시작한 지 한 8개월 정도 됐거든요. 8개월 정도 됐는데 그분 제가 2달 전쯤인가 유튜브 갔을 때 구독자가 200명이 안 됐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 채널로 세무 회계 쪽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 200명도 안 되는 구독자가 200명도 안 되는 채널로 한 달에 매출이 10억 정도를 내고 있었어요. 조회수가 뭐 한 150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조회수 150회 아래 진짜 고객들이 다 들어있던 거죠. 그 사람들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게 한 달 매출이 10억이었으니까. 그 정도로 비즈니스 유튜브가 되게 생각보다 힘이 센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 방향을 비즈니스 유튜브 쪽으로 잡고 공부를 시작할 거라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컨셉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자, 컨셉이라는 게 뭐죠? 컨셉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되게 대답을 잘 못해요. 그죠? 근데 컨셉이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 말로 컨셉이 뭐예요? 한미정님 아세요? 컨셉이란 말 되게 많이 쓰죠. 컨셉을 잡아야 되고 이런 컨셉으로 가야 되고 너는 컨셉이 뭔데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물어보고 우리도 지금 유튜브 채널의 컨셉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미정님 카페에 계시는구나. 나 찾기. 그거 애매하다. 이제 컨셉 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컨셉. 정체성이나 스타일? 스타일도 컨셉의 다른 말로 쓰기도 하죠. 네. 컨셉이 뭘까요? 컨셉을 제가 쭉 찾아봤는데 컨셉을 보통 정의하는 용어들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목적이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는 자기만의 특징과 장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는 자기가 가지고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이미지나 분위기나 형태를 컨셉이라고 한대요. 이걸 연결해 주는 거는 공감이라는 걸로 연결이 되는 거고 이걸 컨셉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적과 의도를 가진 어떤 형태 이거를 컨셉이라고 정의를 내리거든요. 목적과 의도를 가진 어떤 형태.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걸 딱 보고 아 이거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느낌이 있구나 이런 거구나 라고 딱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컨셉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김유진 님이 한복 유튜브를 하게 되면 신한수 대표님이 지금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데 신한수 대표님의 유튜브는 주영님이 앞으로 만들어갈 유튜브의 컨셉은 목적과 방향은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형태를 가지고 만들어낼 건지 이거 정하지 않으면 유튜브 채널 운영하기가 처음부터 중구난방이 되기 쉽다는 얘기예요. 양계장 하듯이 닥치는 대로 하기 쉬운 거죠. 그죠? 그래서 컨셉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컨셉을. 그럼 컨셉을 먼저 생각하려면 첫 번째 뭐가 중요할까요? 첫 번째 목적을 정해야 돼요. 나는 왜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지가 명확해야 돼요. 그죠? 그 생각을 갖고 그 생각을 채널을 만들기 전에 이미 정해놓고 나서 채널을 만들 때도 그 목적에 맞게 그 방향에 맞게 모든 걸 정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채널을 안 만들어요.
채널을 만들 준비를 할 거고 채널을 만들 과제를 낼 거예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컨셉이란 말은 자동차를 출시해야 돼요. 어떤 컨셉의 자동차, 패션쇼를 하더라도 어떤 컨셉의 패션쇼, 아이돌 그룹이 나와도 이 아이돌 그룹에서 제일 기획사가 먼저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컨셉이에요. 이번 아이돌은 어떤 컨셉으로 나가야 될까? 뭐든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컨셉으로 만들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컨셉으로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나만의 컨셉을 딱 잡고 가야 돼요. 그렇게 잡고 가다가 이게 정말 옳은 건지 아닌 건지를 보고 있으면서 이게 좀 더 고쳐야 될 것들이 있으면 그때 수정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컨셉을 안 잡으면 그냥 영상 만들어서 올리는 게 끝이에요. 저도 예전에 배울 때 그렇게 배웠고 유튜브 강의를 들으러 가면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하고 채널 설정 이렇게 하는 거고요. 뭐 아이콘하고 뭐 채널 아트 하시면 되고 이게 끝이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일반인들이 마케팅용의 비즈니스 채널이나 아니면 크리에이터 채널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성공한 유튜버들을 보면 컨셉이 되게 정확해요. 창현 노래방은 뭐 하는데요? 길바닥에서 사람들한테 마이크 주고 노래 부르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컨셉으로 계속 밀고 나가잖아요. 먹방 TV들도 그 컨셉으로 쭉 밀고 나가는 거고.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운영하고자 하는 유튜브 채널은 어떤 컨셉이어야 될지를 내가 정하고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가 보면, 자, 컨셉이 중요한 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목적이 뚜렷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목적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고, 일단 그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채널을 운영할 때 거기에 대한 방향을 잘 계속 설정해 나갈 수도 있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지금 유튜브 채널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SNS 마케팅이나 컨설팅이나 이걸 주제로 유튜브 채널을 이제 만들어 나갈 거거든요. 만들어 나갈 건데 그런 채널이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수십 개, 수백 개가. 그죠? 그럼 사람들은 굳이 내 걸 왜 보겠어요? 이지훈 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그런 거를 풀어서 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찾아봐야죠. 근데 거기랑 나랑 달라요? 똑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이것도 모르죠. 그럼 사람들이 굳이 비슷한 채널이 있는데 내 채널에 와서 보여달 이유가 있어요? 없죠. 신한수 대표님이 지금 장사의 달인이나 외식업에 관련된 영상이나 이런 걸 올면서 계속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런 채널은 이미 또 있어요. 그죠? 그러면 신한수 대표님의 채널은 어떤 게 다른데요? 뭐가 특징이고 뭐가 장점이고 뭐가 강점인데요? 이게 없으면 굳이 다른 채널을 보다가 여기 와서 볼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김유진 님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정기임 대표님도 만약에 식당 유튜브를 하게 되면 다른 식당이랑 나랑 뭐 정말 많아요. 유튜브 안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유튜브 채널하고 비슷한 데가 너무 많아요. 거기 그냥 정글이에요. 거기 뛰어들어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내가 덤벼보면 성공할 것 같아? 못해요. 그 컨셉이 되게 중요해요. 나만의 컨셉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돼요. 나만의 컨셉을 어떻게든 만드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일관성을 가지고 채널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가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보죠. 영상을 보다 보면 어디를 가면 계속 내가 어떤 거를 찾는데 그 채널에 가면 그게 쫙 쌓여 있어요. 그럼 뭐 하고 나와요? 구독하고 나와요. 내가 원하는 게 잔뜩 있으면 구독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갔는데 이것저것 막 중구난방으로 있어요. 그럼 딴 데 검색하죠. 제가 키네마스터 공부할 때 키네마스터 가지고
키네마스터라고 유튜브에다 검색하고 난 다음에 어디를 들어갔더니 키네마스터를 A부터 Z까지 쫙 올려놨더라고요. 한 30개 정도의 영상을. 거긴 제가 무조건 구독해야 돼요. 난 공부해야 되거든. 키네마스터를. 근데 어디 갔더니 키네마스터 얘기, 스마트 스토어 얘기, 블로그 얘기, 유튜브 얘기, 무슨 얘기 이게 막 몇 개씩 있어요. 한 세네 개씩. 거긴 구독 안 해요. 북먹해서 볼 거만 보고 말지. 그죠?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채널이든 일관성 있게 자기가 자기 채널을 보는 시청자한테 맞게 그걸 끌고 나가는 채널들은 시청자들도 구독을 해요. 근데 중구난방이면 그런 데는 잘 구독을 안 해요. 결국 구독자를 모으기 되게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구독자를 모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컨셉이 정확한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청자들이 보고 구독을 누르고 싶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도 이런 컨셉이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경쟁 채널하고 차별을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드는 유튜브는요, 유사한 유튜브 채널보다 좋아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컨셉으로 그걸 차별화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채널이 다른 사람들의 채널보다 더 강한 건 뭐고, 단점은 뭐고, 이런 걸 보면서 계속 바꿔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뭐가 있냐면, 자, 유사 채널이나 경쟁 채널을 계속 보면서 내 채널을 들여다보면 이 흐름이 보여요. 거기서 쓰는 제목을 쓰는 방법이 다르고 사람들마다 다 썸네일 이미지라고 하는 영상 앞에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 게 다르고 그죠? 네, 그런 걸 보면 아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구나 업데이트 되는 것들도 따라갈 수도 있고 우리는 지금 무작정 영상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영상을 주구장창 올리자고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유튜브를 성공시키려고 지금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준비 단계, 기획 단계부터 잘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컨셉을 잡는 거기 때문에 컨셉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한복 유튜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김유진 님이 한복 유튜브인데 채널이 되게 많아요. 검색을 해보면 한복이란 걸 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검색해보면 어떤 채널은 한복을 자기가 입어보고 한복을 소개하고 리뷰도 만들고 여기저기 한복 입는 데 되게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전주의 한옥마을이나 아니 부산의 어디나 그 요새는 한복을 대여해서 입으면서 컨셉으로 찍는 데들 되게 많죠. 서울에도 경복궁도 그렇고 그런 데들을 다니면서 한복을 이쁘게 입고 이쁜 배경 앞에서 그렇게 올리면서 소개하는 정보 채널이 있을 수도 있죠. 또 하나는 한복을 패션의 일부로 생각하면서 패션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일부분에 한복을 같이 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채널들도 있죠. 또 어떤 채널은 한복을 만드는 전문가로 입장에서 자기가 만든 한복을 가지고 전통 문화하고 연결해서 일상생활하고 어떻게 이게 어울리게 되는지 이런 걸 얘기하는 채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이 세 개의 채널은 컨셉이 다르죠. 그죠? 근데 여기서 내가 한복 만드는 전문가인데 다른 채널이 하는 것처럼 한복을 소개하거나 패션하는 것처럼 하거나 뭐 어울리지 고민하다가 이것도 찍어서 올리고 저것도 찍어서 올리고 이러면 컨셉이 안 잡혀요. 다른 채널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김유진 님이 경복궁보다 더 좋은 데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긴 힘들거든. 전주 한옥마을처럼 막 왁작 찍거란 데 가서 찍을 능력이 없거든. 그럼 김유진 님만의 컨셉이 있어야 돼요. 그죠? 최민수 님이 만약에 스터디 카페 가지고 아니면 지금 컨설팅하는 일을 가지고 사실은 이거 유튜브 하시려면 컨설팅하는 일 가지고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데 그게 아마 효과가 훨씬 더 쓸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유튜브 채널을 만든다? 그러면
내가 어떤 입장에서 어떤 컨셉으로 어떤 방향으로 만들지가 명확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정확한 사람들이 길게 보면 이겨요. 길게 보면. 이재현 님도 아이디어는 되게 좋아요. 그죠? 근데 아이디어를 지금 점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점검은 일단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어떤 느낌으로 어떤 컨셉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정해지면 좋겠다는 거죠. 송민경님은 나중에 유튜브 하실 거예요? 어떤 컨셉으로 하실 거예요? 저는 어쨌든 화장품이죠. 화장품을 쓰는 네, 방법이나 네, 어쨌든 제가 하고 있는 일로 접목해서 화장품 쪽 저희 거를 좀 몇 개 유튜브를 봤는데 뭐 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저는 보면 네. 블로그를 하면서 컨셉이 많이 잡혔거든요. 제 거요? 아니요, 다들. 다들. 네, 그나마 블로그 하면서 컨셉의 개념이 조금은 잡힌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우리 유튜브에서 유튜브 운영할 때 컨셉 잡을 때도 써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타겟 설정과 페르소나예요. 똑같아요. 그죠? 우리는 조금 훈련이 블로그 공부했던 분들은 훈련이 좀 돼 있어요. 네, 그런 거 가지고 만들어 나가면 어렵진 않으니까. 블로그도 검색 엔진이고 유튜브도 검색 엔진이고 비슷해요. 김유진 님도 처음에 막 뭐를 때 되게 고민하다가 이제는 대충 어느 정도 내가 어떤 느낌으로 내 그 블로그를 보는 사람들한테 접근해야 될지가 감이 조금씩 오죠. 그거만큼은 컨셉이 어느 정도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하셨던 분들은 어차피 검색 엔진 채널을 운영했었기 때문에 똑같은, 그래서 조금 훈련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너무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 그래서 경쟁 채널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되게 잘해야 돼요. 벤치마킹을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 것 중에 특히 제목, 키워드, 태그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리고 어쨌든 컨셉이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보는 순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먹방을 보고 있어요. 몇 개의 먹방을. 뭐 때문에 그 먹방에 들어가세요? 그 먹방에 출연하는 크리에이터 때문에 들어가요. 어떤 정보 채널이 있어요. 정보 채널에 왜 들어가요? 거기에 나오는 크리에이터 때문에 가요. 유튜브는 결국은 크리에이터, 누가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누가 하느냐가. 근데 그 누가 한다는 그 누군가가 컨셉이 없으면 누가 보러 오겠냐는 거지.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고 보러 가는 모든 크리에이터들은 컨셉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컨셉을 따라가는 거고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초보 유튜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그냥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그냥 주구장창 올리는 거예요. 주구장창. 언젠간 뜨겠지. 그래서 뜨는 경우들이 거의 없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스무고개라는 모임이 있어요. 여기 지금 그 회장님도 두 분이나 계시는데 거기에 사주 풀이 가지고 명리학 사주 풀이 가지고 채널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처음에 구독자가 2,000명일 때 오셔갖고 저랑 같이 공부를 했는데 한 2달 만에 2만 명, 2만 명 넘기고 지금 3만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구독자가. 근데 그분이 그렇게 갑자기 성공할 수 있었던,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컨셉이 정확했거든요. 컨셉이 정확해요. 사주풀이에요, 사주풀이. 그거로 빠져나갈 게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나와서 그분이 직접 모든 걸 설명해줘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와요. 이게 컨셉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구독자가 3만 명이 넘어가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이걸 더 성장시키고 콘텐츠를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보고 싶은데, 그래서 구독자를 좀 더 많이 모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어요.
사람들을 찾아가서도 사주풀이를 해보고 이런 거랑 저런 걸 해보고 계세요. 예. 저는 처음에 몰랐는데 요즘에 제가 유튜브를 다시 공부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저러다 망한다예요. 스스로 컨셉을 훼손시키면 안 돼요. 컨셉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지. 그죠? 어떤 사람이 집에서 음식을 배달시켜서 막 밥을 먹는 먹방을 찍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찍어요. 그것까지 나쁘진 않겠죠? 근데 어디서 연출해갖고 막 찍어요. 그럼 보겠어요?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컨셉을 잘 잡아야 돼요. 컨셉이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컨셉을 훼손시키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컨셉을 만들어 나가고 방향을 수정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채널을 만들 건데 만들기 전에 우리는 나는 어떤 컨셉으로 할지를 무조건 어떻게든 정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처음에 유튜브 채널 이름 만들 때부터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유튜브 채널 만들면 뭐부터 정해야 돼요? 유튜브 채널 이름부터 정해야 돼요. 근데 이름이 컨셉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아이콘하고 채널 아트하고 이미지 다 배치해야 되죠. 얘도 컨셉이 잡히면 당연히 따라가겠지만 일단 아무거나 올리고 보자는 아닌 거죠. 하려면 제대로 시작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야지 빨리 성장하고 빨리 크니까. 이해되셨죠? 네, 거기까지 일단 얘기를 하고 지금 9시 55분이거든요. 10분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10시 5분에 뵙겠습니다.
자, 다 오셨나요? 지금 양현숙님 늦게 오셔서 참석해 주셨고, 김동욱님이 아직 못 오셨네. 네, 김동욱님 아직 못 오셨고, 보자. 오늘 좀 어렵나요? 좀 막연하긴 하죠. 그죠? 네. 되게 뭐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막연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잡다 보면 잡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위선희님하고 김성우님 두 분이 아직 못 오셨네요. 우리 원래 그 번개하기로 했었잖아요. 그죠? 번개를 내 집에서 하기로 했었잖아요. 우리 저번 주까지 얘기가 된 건 금요일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얘기가 됐었거든요. 금요일 안 되시는 분이 누가 있죠? 재은 씨는 토요일도 안 되고 금요일도 안 돼요? 금요일이 이번 주 금요일만 안 맞았어. 이번 주 금요일만 안 돼요? 네. 어, 재은 씨는 뉴페이스라서 와야 되는데 다음 주로 할까요, 그러면? 다음 주는 돼요? 네, 다음 주는 됩니다. 금요일 저녁. 뉴페이스니까 뭐, 재은 씨한테 좀 맞춰도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조금씩 아는 분들이 다 있으니까. 화경 씨는 돼요? 도망갔다. 이화경. 양현숙님은 지금 보고 계세요? 다른 분들은 어때요? 다음 주 금요일. 안 되시는 분. 한미중님 안 돼요? 번개 4명 이상 안 되잖아요. 아저 7월 1일부터 해제됩니다. 7월 달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차피 다음 주로 해야겠네, 그러면. 7월 달에 해야 돼요. 네. 그 한미중님 왜 안 돼요? 돼요? 그 송민경님은 안 된다고 아까 손 드셨어요? 다음 주에 뭐 있어요? 일정이 벌써 다 잡혀 있어요? 다음 주에 개인적인 큰 행사가 있어갖고. 아, 네. 행사가. 네네. 그래서 우리 밤에 모일 거니까 늦게도 못 오세요? 6시 반부터 시작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거기로 그래서 갈까요, 다음 번개를? 그래서 다음 주는 저는 참석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이번 주는 되고? 음. 이번 주는 혼자 내 집 가서 식사하세요? 네. 네.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이게 다, 똑같이 모이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되는 대로 일단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위선희님이란 분이, 한 분이 더 합류해가지고 우리가 13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위선희님은 일단 송민경님 조로 넣었어요. 왜냐면 제인 씨하고 아는 분이라 두 분 다 뉴페이스인데 너무 외롭게 따로 있긴 좀 애매해가지고, 그래서 이재은님하고 미선희님이 같은 팀으로 들어가는 걸로 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조장님이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잘 모르는 게 있으면, 그리고 나중에 제가 팀별 과제도 내고 할 거니까 팀끼리는 좀 자주 연락도 하시고, 뭐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셨죠? 네. 네. 동욱 씨가 바빠서 걱정이네. 동욱 씨가 정경임 대표님을 챙겨야 되는데. 양현수님 안녕하세요.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퇴근을 해가지고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일 끝나고 막 달려오신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막 그러시겠지. 그런 걸로 죄송해하지 마세요, 이제. 네. 네. 양현숙님이 되게 얌전해 보이는데요. 만나보면 꼭 얌전하지도 않아요. 한마디씩 던지는데 거의 촌철살인을 날리시는 편이라서 되게 재밌는 분이에요. 네, 다음에 웃겨드릴게요. 자, 얘기 조금 마저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컨셉 얘기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컨셉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머리가 복잡하실까봐 오늘 진도는 많이 안 나갈 거예요.
자, 컨셉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제 여태까지는 컨셉이 중요하다는 얘기만 했는데 컨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제 그게 되게 막연하긴 하지만 일단 컨셉을 만드는 방법은 타겟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돼요. 타겟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돼요. 자, 타겟을 설정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주혜영님? 타겟이요. 우리 공부했던 분들은 좀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고객층, 페르소나? 고객층, 아니, 더 타겟이요. 얘기하시는데? 페르소나 말고. 고객층. 고객층. 예. 어떤 고객층? 최민수님은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하셨으니까. 타겟 설정 어떻게 하죠? 다 까먹었습니다. 자, 타겟은 뭐냐면 내 제품과 서비스를 팔아야 될 대상이 타겟이죠. 그 타겟을 잡는 방법이 첫 번째는 이제 몇 가지 규칙을 좀 생각하시면 편한데 첫 번째는 무조건 좁게 잡으셔야 돼요. 넓게 잡으시면 안 돼요. 최대한 좁히고 들어가서 가장 좁게 잡으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지금 김유진 님이 한복을 지금 팔고 있어요. 한복을 팔고 있는데 그 한복을 팔 때 누구한테 팔아요? 일단은 나이는 결혼식 하시는 어머님들? 결혼식을 어머님들이 해요. 아니, 아니, 결혼을 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 네, 네, 그럼 나이가 보통 50에서 60대 정도 되겠네요. 네. 그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지역은 지역은 논산 내, 논산 내. 논산 주변. 네. 네, 논산 주변. 근데 지금 김유진님은 한복을 사러 전국에서도 오죠. 네, 그쵸. 예약하고 오시는 경우. 네. 그리고 세종이나 대전에서도 오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유진님은 타겟을 논산으로만 잡아요. 그렇게 좁게 잡아야 돼요. 자, 좁게 잡는 이유는 뭐냐면 논산이라고 일부러 좁게 잡는 이유가 뭐냐면 타겟팅은 반드시 경쟁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경쟁자하고 경쟁해서 내가 무조건 1등을 해야 돼요. 그런 범위를 타겟팅이라고 불러요. 기억나시나요? 네. 경쟁자가 있는 지역 안에서 내가 1등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적어도 전 연령대에서는 1등하기 힘들지만 50대, 60대 연령대 안에서는 내가 1등할 수 있을 것 같아. 대전, 세종, 논산을 통틀어서 내가 1등하기 힘들지만 논산에 내 경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논산에서는 열심히 하면 1등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타겟이에요. 타겟을 무작정 잡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양현수 님이 지금 타겟팅을 잡을 때 되게 막연하죠. 네, 지금 보면 그 고객들이 어디서 와요? 아, 전국에서 친구로. 와요. 전국에서 오죠. 전국에서 와요. 네. 네, 근데 전국에는 경쟁자가 너무 많죠. 네네. 근데 전국에서는 내가 그 경쟁자를 다 이기고 1등 할 수는 없죠. 네. 그러면 적어도 경쟁자를 물리치고 내가 1등 할 수 있을 만한 데가 어디쯤이에요? 대전도 넓죠. 네. 오정동? 네, 오정동? 오정동에도 또 다른 가게 경쟁자가 있어요? 아, 저 특별한 기술이라서 경쟁자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아니, 그건 특별한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건 네. 양현수님이 지금 침수론을 하시니까 네. 침수론 입장이고 소비자들 네. 입장에서는 침수론은 다 똑같아요. 네네. 특별한 건 가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네.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경쟁자가 있냐고요. 오정동에. 네네. 한 서너 군데 있어요. 아, 서너 군데 있어요? 그럼 네네. 거기 오정동을 잡으시면 되겠네요. 네. 오정동을 잡으시는 게 제일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릴게요. 타겟은 연령과 지역과 성향과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경쟁자가 있는 시장 안에서 내가 경쟁자와 경쟁을 해서 1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을 타겟팅으로 잡아요.
무작정 잡는 게 아니고. 전호김 님도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네, 전호김 님이 지금 운영하고자 하는 거는 그 세무를 교육시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그거를 타겟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타겟은 무조건 잡아야 돼요. 아, 네네. 네, 텍스트 글자로 딱 써가지고 타겟을 딱 정해야 돼요. 재은 씨도 어쨌든 타겟을 정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네, 그 타겟을 대상으로만 내 유튜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 타겟을 넘어서, 그러니까 김유진 님이 세종 사람을 대상으로 유튜브 하지 않을 거예요. 오로지 논산에서 1위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논산에서 1위 하면 그때 가서 타겟을 넓히면 돼요. 그게 타겟팅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타겟을 잡고 그 다음에 그 페르소나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그 페르소나 전략이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타겟팅을 일단 먼저 잡아요. 먼저 잡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타겟 안에 있는 고객들 중에 나에게 이상적인 고객을 한 명 정해요. 가장 이상적인 고객을 정하는데 가상으로 정하면 안 돼요. 실제로 있는 고객을 정해야 돼요. 그 사람의 나이와 그 다음에 성향과 지역과 이런 것들, 그 사람의 가정 환경까지 다 포함해서 어떤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잡고 그 사람만한테 편지 쓰듯이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만 내 영상을 보여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유튜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의 컨셉이 한 방향으로 딱 정해져요. 예를 들면 제가 정경임 대표님이 보시라고 계속 영상을 만들어요. 그 영상이 쓸데없이 이것저것 분산되진 않아요. 그죠? 정경임 대표님이 볼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구상하고 그 사람한테 맞는 화법을 쓰고 그 사람한테 보기 좋은 그런 걸 하게 되는 거죠. 신한수 대표님도 생각을 잘 해보세요. 예, 페르소나 전략이 그 블로그 우리 공부하시던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거는 느끼셨을 거예요. 그럼 블로그가 딱 정해지잖아요, 색깔이. 그죠? 방향이 딱 정해지고. 그런 것처럼 유튜브도 타겟팅과 페르소나를 같이 섞어서 하셔야 됩니다. 정kim 대표님 이해하셨어요? 네, 그럼 내 집에 찾아오는 고객들 중에 가장 나에게 이상적인, 자, 이상적인 고객의 특징은 뭐냐면 무조건 나에게 돈을 쓰는 사람이어야 돼요. 네, 돈을 쓰는 사람이면서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가장 우호적인 고객 한 명을 잡아서 그 사람한테 내가 그 유튜브에다 영상을 올릴 때 그 사람 보라고 영상을 만들어서 그 사람 보라고 올리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키워드를 쓰고 거기에 맞는 태그를 쓰고 거기에 맞는 설명글을 쓰고 거기에 맞는 썸네일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타겟팅을 먼저 설정하고 거기서 내가 1등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딱 한 사람을 정해놓고 영상을 만들어요. 그러면 컨셉이 정해져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경임 대표님 보고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요. 정경임 대표님이 보시라고 글을 써요.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정보를 자꾸 주려고 그러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걸 자꾸 영상으로 보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영상을 올리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영상을 올려야 될까요? 정경임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경임 대표님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를 어떻게든 찾아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컨셉, 타겟팅을 하시고 페르소나를 정하시고 그리고 나의 시청자의 문제와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영상을 구상하셔야 돼요. 그렇게 유튜브를 만들어야 컨셉이 정해져요. 중구난방으로 뛰어가지 않아요. 절대 내가 오정동에서 승부를 해야 되는데 대전에 있는 다른 중구나 유성구에 있는 사람한테 영상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컨셉이 계속 희석되는 거예요. 흐려지는 거고.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청자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 문제를 파악하고 그게 진짜로 시청자가 원하는 게 맞는지를 고민하시면서 거기에 맞게 유튜브를 운영해 나가는 게 비즈니스 유튜브라고 보시면 돼요. 크리에이터 유튜브는요, 자기 컨셉에 맞춰서 해요. 그냥 보고 싶은 사람 와서 보란 얘기예요. 그죠? 우리는 비즈니스 유튜브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객 입장에 맞춰서 모든 걸 가는 거예요. 좀 어렵죠? 네. 근데 어쨌든 우리 블로그 공부할 때 이것만 갖고 2, 3주, 3, 4주 공부했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컨셉을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쟁 채널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셔야 돼요. 벤치마킹 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목 어떻게 쓰나, 설명문은 어떻게 쓰나, 태그는 어떻게 다는지, 썸네일 이미지는 어떻게 만드는지 요걸 여러분들이 벤치마킹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오늘 과제를 드릴 건데, 자, 오늘 제가 과제를 드리는 건 뭐냐면 요거를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작성해서 내주셔야 되는데, 자, 그 전에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나는 당분간은 숙제를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세요. 얘기해 주셔도 되고. 일단은 최민수님하고 송민경님은 당분간 과제나 이런 거는 조금 미뤄달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두 분 빼고, 이 중에서 혹시 나는 과제를 좀 미뤄줬으면 좋겠다. 다 하실 거예요? 다 하실 거예요, 진짜로? 과제가 살벌해요. 우리 블로그 할 때 겪어봐서 알겠지만 과제가 살벌해요. 그럼 다 하시는 거예요? 네, 무조건 유튜브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벌금제 도입합니다. 과제를 안 내시면 10,000원씩 냅니다. 자, 누구한테 내냐면 송민경님한테 낼 겁니다.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을 못 만드셔도 10,000원씩 냅니다. 하나를 못 만들어도 10,000원, 두 개를 못 만들어도 10,000원. 일주일에 2개가 목적이니까. 아셨죠? 또 송민경님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우리 블로그 공부할 때처럼. 자, 벌금제 쓰는 거예요. 못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이번 주는 유튜브 영상 만드는 숙제 없어요. 우리 유튜브 영상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유튜브 영상 만드는 숙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벌금제 도입합니다. 화경 씨 할 거죠? 자, 채팅창으로 아마 쓸 거예요. 손 들었어요. 한다고. 자, 그러면 이번 주 숙제를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같이 보시면서 숙제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숙제는 뭐냐면, 자, 요건데요. 과제는 유튜브 채널을 리서치하는 겁니다. 경쟁 채널 리서치하기인데, 채널 10개를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동영상 30개를 시청하셔야 돼요. 채널 10개를 보시고 그 다음에 한 채널당 3개씩 영상을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30개의 영상을 시청하시고 나서 그러면서 여기는 어떻게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들어갈까, 이런 영상이라면 볼만할까 아닐까. 이왕이면 구독자나 조회수가 많은 거를 찾아서 보세요. 이왕이면 적은 거 보지 마시고 최대한 많은 걸 찾아서 보시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거기 채널 이름 쓰시고 구독자 몇 명이라고 쓰시고 채널에 링크 적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10개를 보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채널명 그다음에 링크 채널명 링크 그렇게 해서 채널 10개 내가 봤던 채널 10개에 링크를 다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0개 시청하시면서 그냥 시청하시지 마시고 첫 번째 제목을 이렇게 써주세요. 그리고 그 영상에 링크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설명문 있죠. 영상에 가보시면 예를 들면 여기 신 대표님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제목이 있죠. 여기 제목. 이 제목을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 있는 주소를 똑같이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설명문 있죠. 설명문이 있으면 이 설명문도 똑같이 이렇게 긁어가지고요.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걸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설명문이 있습니다라고 쭉 복사해서 거기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부터 쭉 긁어서 이렇게 설명문이 길죠.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태그가 있으면 태그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지금 태그가 없죠. 사실은 이게 다 태그인데 이게 사실은 다 태그거든요. 사실은 유튜브는 태그하고 해시태그가 별 차이가 없어서 샵을 붙이나 안 붙이나 똑같아요. 여기에 태그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설명글이긴 해요. 설명글이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보신 영상마다 그 영상에 대해서 제목 써주시고 링크 써주시고 설명문 복사해서 넣어주시고 태그 넣어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내가 직접 쓰는 게 아니에요. 내 느낌이나 내가 창작해서 뭘 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보시고 편하게 제목, 링크, 설명글, 태그 요 4가지만 복사해서 1번 영상 쓰시고 2번 영상 쓰시고 3번 영상 쓰시고 4번 영상 쓰시고 이렇게 해서 30번 영상까지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까지. 요거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일요일 날 저녁까지. 이번 주 일요일 저녁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이번 주는 경쟁 채널 리서치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잡고자 하는 타겟과 페르소나와 그리고 콘텐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서 그거랑 비슷하게 누구는 어떻게 하는지를 자꾸 보시라는 얘기예요. 보면 내 컨셉이 잡히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경쟁 채널과 다르게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꾸 고민하시면 돼요. 그죠? 나만의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예. 저거 30개 보는데 제가 몇 시간 걸렸더라? 한 5시간 걸렸나? 검색하고 보고 검색하고 보고 검색하고. 근데 유튜브 영상들이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10분 정도? 그 정도 되니까 1시간에 한 6개 정도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짧은 것도 3분짜리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보시면서 꾸준히 보시면 한 6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매일 하루에 1시간만 봐도 일주일이면 볼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니까. 김유진님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지금. 할 수 있겠어요? 김유진님?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오늘 밥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살이 빠졌지? 글쎄요. 얼굴이 좀 작아졌는데? 저번 주에 아파서? 그때 부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려우세요? 정경 그 30개를 대표님, 어떻게, 예. 김동욱을 부르세요, 김동욱을.
네. 불러도 안 와요? 정기영 대표님은 조금 김동욱이 책임지기로 해놨으니까 네, 김동욱을 부르세요. 숙제 어디다 올려요? 제가 이거를 저기 단톡방에다 올릴 거거든요. 네. 요거 다운로드 받아갖고 여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아, 저거 올릴. 예,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적어주시면 그럼 숙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단톡방에다가 숙제를 다시 올리시면 돼요. 제가 지금 올렸거든요. 네, 그리고 카톡방에 보면 그 한글 파일로 올라가 있어요. 그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숙제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이왕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랑 유사한 채널을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채널과 유사한 채널 어떻게든 검색해서 찾으셔가지고 이왕이면 구독자가 많은 채널로 들어가셔서 영상을 조회수가 많은 거 한 3개 정도를 보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감이 좀 오실 거예요. 이제 컨셉에 대한 얘기는 오늘 내내 한 얘기가 컨셉 얘기잖아요. 그죠? 그 정도면 이제 컨셉 잡혀요. 자, 첫 번째 타겟팅 먼저 하시고, 두 번째 페르소나 정하시고, 세 번째 고객의 문제나 관심이 뭔지를 파악하시고, 그 네 번째 경쟁사 리서치 하시고, 그러면 컨셉은 어느 정도 잡힐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떤 컨셉으로 해야 되겠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전우김님 감이 오세요? 아, 네. 네. 잘 찾아보세요. 네. 사실 근데 전우김, 저 지금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야 될 거가 2개나 있어갖고 집중 못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그래도 숙제는 내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영상 만드는 숙제는 없으니까 그거 그냥 쭉 재미삼아 유튜브를 한번 쭉 뒤져보시면 돼요. 네, 정경윤 알겠습니다. 대표님은 유튜브 어떤 식으로 하고 싶으세요? 식당 유튜브? 네, 제가 하고 싶은 거 식당. 어떤 식당이요? 내 집. 내 집 식당을 주제로? 네. 어, 근데 이제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저랑 같이 쭉 따라오시면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이제 보이실 거니까 식당은 사실은 블로그는 잘 안 권하거든요. 블로그는 잘 안 권하는 이유가 뭐냐면 식당 주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보다 식당 손님이 올리는 포스팅이 더 세요. 손님들이 올리는 포스팅이. 그러니까 손님들이 블로그에 많이 올리게 식당을 운영하는 게 블로그 마케팅에서는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유튜브는 식당이 하는 게 나아요. 식당이 직접. 남들이 유튜브에 식당을 많이 올리진 않거든요. 블로그는 식당을 되게 많이 올리는데 유튜브에는 잘 안 올리잖아요. 우리가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 유튜브에 올려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블로그에 올리지. 유튜브 안에서는 식당 주인이 해야 돼요. 그래서 뭘 올려야 될지는 이제 차차 우리가 잡아가면 될 것 같고요. 컨텐츠 잡는 것도 같이 할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컨셉으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나는 어떤 식의 유튜브로 내 고객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은지 내 식당을 알리고 싶은지 여기에 대해서 뭐 고민을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민수님 왜 머리 싸매고 계세요? 영 감을 못 잡겠어서. 왜요? 어떤 면에서? 글쎄요. 컨설팅 쪽도 아직 뭐 전문이 아닌 것 같고. 네. 네. 스터디 기업 컨설팅 하신다면서요? 네. 그러면 일단 머릿속에는 되게 자산이 많잖아요. 정보 자산이. 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서요. 전국에.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색깔대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수준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유튜브는. 그러니까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잘하진 않거든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든 그냥 그래도 가까이 있는 남들 안 하는 스터디 카페를 가지고 좀 어떻게 해볼까 하는데 방향이 도저히 안 잡히네요. 스터디 카페는 유튜브로 알려질 만한 거리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죠? 콘텐츠를 만들기 되게 어렵고 독서실이잖아요. 네. 거긴 떠들어도 안 되는데 영상을 어떻게 찍겠어요? 아무것도 다 가만 앉아 있는 거니까 움직이는 게 제가, 제가 보기엔 컨설팅 쪽으로 가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음. 유튜브는 퍼스널 브랜딩이 되게 강한 채널이니까 그쪽으로 감을 한번 잡아보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특화되어 있는 분야들이 유튜브, 비즈니스 유튜브가 되게 잘 커요. 특화되어 있는 데가. 자기만의 강점만 그 USP로 한 3개 정도만 잡아서 계속 밀어붙이면 유튜브 잘 커요. 한 가지 좀 희망적인 거는 비슷한 채널들을 좀 찾아본 적이 있어요. 예, 예. 다른 컨설턴트들은 어떤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지 찾아봤더니 일단 길고 재미없고 졸려요, 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길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최민수 님도 꼭 안 졸린다는 보장은 없는데, 네. 제가 여태까지 겪어봤어요. 제 말투가 졸려서. 그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연습하면서 성격도 한번 바꿔보시고, 말하는 것도 한번 연습해보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좋죠. 네. 네. 한번 뭐 도전해보는 거니까, 최민수 님은 또 도전 되게 잘 하시니까 잘 하실 것 같아요. 이재훈 님은 지금 누구 계세요? 아니면 화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모니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 모니터가 그쪽에 있어요? 카메라를 보면 이렇게 되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카메라보다 모니터 보시니까 누가 있나 해서. 감이 좀 오세요, 오늘? 일단은 과제에 있는 그 리서치를 하고 나면 조금 감이 생길 것 같아요. 그쵸.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감 잡으시라고 숙제 내는 거거든요. 감을 잡으시라고 숙제 내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한미정 님도 걱정이네. 괜찮아요, 저는. 뭐가요? 그냥 하다 보면 나올 것 같아요. 아니, 뭐 할지도 안 정했잖아요. 유튜브를. 지금 일단은 리뷰하는 걸로 갈 거예요. 리뷰하는 걸로 계속. 네, 일단은 해보다가. 리뷰면 잘하면 뜨겠다. 그쪽 컨셉 잘 잡으면. 네, 리뷰하는 거 되게 많아요, 유튜브에. 아, 많아요? 되게 많아요. 오, 제가 안 보니까 잘 모르지. 되게 많아요. 화장품 리뷰부터 맛집부터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일단은 한번 해보는 걸로. 네. 네. 잘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거긴 쪽박이야. 괜찮아요. 안 돼도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우리 공부하겠지만 검색 상위 올리는 건 식은죽 먹기로 올려줄 거예요, 내가. 제가 얘기한 대로만 하면 검색 상위는 그냥 식은죽 먹기로 영상 올리자마자 바로 검색 상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그 방법들을 알려줄 거니까 그렇게 경쟁하는데 막 밀리진 않아요. 공부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양현숙님은 어떠세요? 비슷한 채널들이 있을까요? 유튜브 안에? 아, 별로 없는데요. 한 분이 열심히 하시는 분 있어요. 그래요? 네. 거기 구독자가 얼마나 돼요? 한 100명은 넘는 것 같아요. 100명 넘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어쨌든 한번 만들어 보죠. 네. 양현수님은 나중에 좀 상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컨텐츠 쪽에서. 네. 그래도 제가 보기엔 블로그보다 이게 더 쉬울걸요? 제가 보기엔. 여태까지 유튜브 올린 영상을 보면, 그리고 블로그에 올린 글을 보면, 블로그에 올린 글보다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훨씬 나아요.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주영님 아까부터 막 고민에 쌓이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좋지? 되게 심각하세요. 저요? 네. 되게 심각해요. 컨셉을 못 정하겠어요. 아니 아직. 일단 30개 보고 난 다음에 네. 네, 그래서 그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보시면
한 세 가지라 그 중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일단은 그 30개를 봐야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많은 분들이 이 리서치 하다가 답을 찾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리서치 하다가 저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겠다라는 게 막 보여요. 아니면 저긴 진짜 잘하는구나 막 이런 게 보여요. 나보다 잘하는 채널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도 전략 중에 하나인데, 나보다 잘하는 채널 아니면 동네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이 우리 집보다 잘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하는 건 따라하는 거예요. 안 따라하면 그 집에 특별한 게 돼요. 근데 내가 따라하면 그놈이나가 돼요. 그리고 남들이 따라하지 못할 걸 내가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경영 전략 중에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특화되어 있는 거는 남이 특화되어 있는 건 무조건 따라해라. 그 특화된 걸 없애라. 그리고 내가 특화될 만한 것들을 찾아내는 거고. 이게 그 경쟁하는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예요. 신 대표님 숙제 잘 하실 수 있죠? 주무시나? 안 주무세요? 지금 몇 가지가 자꾸 생각이 나서 제가 이제 배달집을 할 때 배달 체인점을 하려고 이거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배달 장소를 제가 잘해야 그 상대들이 이제 업주들이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했는데 계속 지금 누가 갖고 생각 중이에요 지금. 아니 뭐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는 걸 뭐 이렇게 좀 전에 얘기했던 거 마냥 제가 알탕 장사를 하는데 앞집 알탕을 잘해 나는 못하고 예전에 제가 알탕 장사 성공 비결이 앞집과 똑같이 끓이자 재료 똑같은 양을 넣고 똑같은 가짓수를 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 밥을 즉석으로 해주자 그렇게 성공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배달 장사를 제가 쭉 계속 해가고 있는데 그 배달 장사의 반찬을 꼭 남들이 계란말이를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컨셉 바꾼 게 그런 걸 시키고 싶은 거지. 계란말이를 하는데 그냥 대충 계란말이. 이번에 계란말이를 저희 집에 하나 만들었는데 그 계란말이를 그 와플을 반 접고 또 반 접고 이렇게 동그랗게 그 4등분이 되게 접잖아요. 그래서 계란말이 4번 접으니까 와플 계란말이를 상으로 하나 정했어요. 그걸 이제 계란 2개 갖고 만들어 2,000원에 판매를 하니까 되게 많이 팔리거든요. 지금 남이 좋아하는 메뉴를 약간 좀 색다르게 만드는 방법 이런 거를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방법,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 이런 거를 좀 찍을 거 아니면 배달 쪽으로다가 남들이 저 사람 거를 똑같이 따라가면 배달 장사가 잘 되겠다 이런 거를 좀 컨셉을 잡아서 그런 유튜브를 찍어볼까지 고민 중이에요. 2가지 중에. 근데 저는 살짝 걱정인 게 뭐냐면 지금 신한수 대표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배달 체인점은 고객층의 범위가 반경 5km거든요. 3km, 5km. 유튜브는 전국 채널이거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본다는 보장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는 제대로 검색이 되는 블로그 쪽이 더 유리하고 유튜브는 조금 더 범위가 넓은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서 매체를 올리는 방법은 예를 들면 오정도에 있는 사람이 봐도 거기 배달을 시켜도 못 가잖아요. 예, 못 가요. 네. 그거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좀 잡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 너무 타깃이 딱 정해져 있어요. 타깃이 너무 좁게. 그 컨텐츠는 좁은 넓은 컨텐츠를 잡고 타겟팅을 좁혀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요리하는 방법 믿죠? 자 그럼 만약에 신한수 대표님이 요리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계속 올려요. 그럼 신한수 대표님한테 뭐가 도움이 돼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마케팅으로는. 자선 사업이거든요. 그냥 정보만 계속 주는 거예요. 시청자한테 되게 좋은 정보를 주는데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음식 만드는 방법을 올린다고 해서 나한테 매출이 올라가겠어요? 아니면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겠어요? 그죠? 그것도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컨셉을 하실 때 나한테 마케팅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컨텐츠로 구상을 하셔야 되고 그 유튜브라는 채널의 특성상 이게 글로벌한 채널이잖아요. 그나마 우리나라 안에서 사람들이 보는 건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얘가 성장을 할 거고 그러면 반경 3km나 5km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쪽 콘텐츠도 사실 잘 안 맞아요. 그죠? 그러면 외식업 잘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배달 음식점 잘하는 방법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수익이 날 만한 거를 자꾸 구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게 수익이 날까? 체인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나한테 비법을 교육받으러 오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수익이 나지 않는 이상은 해봐야 헛고생이에요. 재은 씨도 고민 잘 하셔야 돼요. 열심히 고생해서 남 좋은 일 시키는 게 유튜브나 블로그면 안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바다왕자 정도 되면 대전 안에서는 이게 충분히 유명해질 수 있고 이미 유명해져 있고 그거 바다왕자 가지고 유튜브를 할 수는 있는데 배달 음식점은 너무 좁아요. 배달 가능 지역이. 네, 대전을 타겟팅으로도 못 잡으니까. 제가 바다 황제가 아니라 유튜브를 하려면 어차피 사업하려고 했던 게 배달 체인 사업을 하려고 한 거니까. 아, 체인 쪽으로. 그쪽으로 다 방향을 지금 잡으려고 체인. 수업을 못 들어오는 것도 1시간 한 달째 소스 개발을 거의 다 끝냈거든요. 이제 예. 요리 방법도 영상으로 다 찍었고 이제 예. 마무리했는데 그쪽으로 내가 이제 이런 거지. 저 사람이 손대면 요리도 맛있고 저 사람이 하는 거는 잘 돼. 이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우리 걸 체인점을 하고 싶어지면 내가 소스만 납품할 테니까 당신들은 제가 시켜준 대로만 해달라. 딴 체인점보다는 원가율도 좀 덜 들어가고 수익을 만들어주는 걸 보여줄 테니까. 그건 좋죠. 되게 좋겠네요. 그 사람들이 딴 걸 체인점 할 걸 내 거 가서 한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도 닭도리탕을 이제 제가 소스를 받아서 그걸 끓여보니까 소스 원가가 3,000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소스를 개발을 똑같이 했는데 1,000원 정도뿐이 안 들어가요. 그럼 그 가맹점 업주가 2,000원의 수익이 더 생기잖아요. 그런 걸 이제 재료는 공급하고 만드는 방법만 가르쳐 주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손을 대면 뭐 되겠다 이런 거. 예전에 바다 황제가 제가 페이스북에 송무한 거 방법도 그거였거든요. 저분이 손대는 거는 무조건 장사가 돼. 저분을 따라가면 뭐 장사가 될 수밖에 없어. 이게 이제 알려지면서 저희 집이 TV를 엄청난 방송을 탄 거잖아요. 그 매출이 뭐 10억 카드가 30억 올라간 것도 그런 방송 효과거든요. 지금 제 유튜브도 제가 체인점 원래 생각했던 거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뭐 그런 장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타격을 해야 되니까 갈마동 쪽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 상대로 장사할 사람들 컨텐츠들이 많이 들게 방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딱 정확하게 제시하는 게 아니고 대충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 방향을 저는 좀 그런 장사하는 사람은 옛날에도 장사 이렇게 하면 잘 된다는 걸 따다간 사람이 잘 됐듯이 배달 음식도 이렇게 하면 잘 되는데 내가 공급은 재료는 싸게 해줄게 체인점을 하자 이런 식으로 좀 유튜브를 좀 그쪽으로 해서 조금 더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게 저도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송민경님은 숙제를 밀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차마 말을 못하고는 있는데 유튜브 할만할 것 같긴 한데. 그죠? 네. 근데 해도 돼요? 그 원래 온라인 홍보가 돼요? 그쪽 제품들이? 온라인 판매가 전혀 안 돼요. 판매가 아니고 홍보. 아니 그래서 네. 판매는 일단 전혀 안 되고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 희한하게 이제 온라인 판매 자체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SNS 뭐 이 블로그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해요. 엄청 취약해요. 그래서 다른 뭐 말 그대로 뉴스킨이나 뭐 이렇게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네트워크로 판매되는 제품들은 제가 검색해 보면은 좀 나와 있는데 저희 제품은 이 유튜브나 이런 걸로 찍은 분들이 거의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거를 하게 되면 거의 선두주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 로덱스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시면 그쵸? 기능성 화장품으로 해야지. 예, 기능성으로 가야 되는데 네.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피부를 이재훈님 피부 정도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면 누구나 다 하겠지. 그죠? 김유진님 피부 정도는 내가 엄두도 안 내고. 어쨌든 근데 그게 그렇게 뭐,
그렇게 쌤이 말씀하시는 그런 컨셉으로 가시는 분들은 로덱스에서 일하시는 분은 아마 더 없겠죠. 그렇겠죠. 네, 더 네. 없겠죠. 근데 어쨌든 바쁘다고 블로그 하느라고 바쁘다고 하시니까 제가 차마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은 못 드리긴 하겠지만 요즘에 일일 포스팅 거의 하세요? 저요? 예. 저는 우리 팀이 단순히 유튜브만 위해서 만난 게 아니고 전반적인 마케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같이 다 운영을 해나가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블로그를 만약에 계속 하고 싶은 분들은 또 블로그 하는 분들끼리 조금 묶어가지고 포스팅하는 거나 이런 거 좀 같이 도와주고 서로 으쌰으쌰 해주면 어떨까 싶긴 한데 송민경 님이 예전에 요즘에 바빠가지고 블로그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블로그를 안 올렸더니 순위가 자꾸 떨어져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쓰면 올릴까요? 그래서 다시 쓰면 무조건 올라가겠죠. 그랬더니 한 두세 개 쓰고 난 다음에 안 올라가요. 그리고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게 떨어지게 두세 개 쓰고 한다고 올라가냐. 저분이 블로그를 되게 만만하게 보세요. 근데 블로그에서 핵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손민경님?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블로그 마케팅은 딱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블로그도 둘 다 검색 엔진 채널이잖아요. 공통점이 되게 많거든요. 올리는 순간까지의 점수가 있고요. 올리고 난 다음에 점수가 있어요. 자, 블로그도 올릴 때 제목을 어떻게 쓰고 글을 어떻게 쓰고 이미지 어떻게 올리고 영상을 넣고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쭉 올리죠. 그러면 그걸 보고 키워드 어떻게 썼고 글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가지고 검색 엔진이 막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순위를 정해서 노출을 시켜줘요. 근데 올리자마자 사람들이 공감 누르고 댓글 달고 3분 체류하고 공감해주고 이러면 그 점수가 따라 올라가면서 얘가 지수가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유튜브도 똑같아요. 올릴 때 승부가 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와서 이걸 공유하거나 댓글 달거나 공감, 좋아요 누르거나 이것도 점수가 작지 않아요. 유튜브도. 그 둘이 약간 비슷한 면이 있긴 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이버 블로그는요. 오래 전에 만들어질수록 힘이 세요. 최초 만들어진 시간이 오래될수록 네이버가 되게 잘해줘요. 유튜브는요. 신생 유튜브 채널을 되게 잘 밀어줘요. 신생 채널을 되게 확확 밀어줘요. 네. 물론 그러다 둘 다 안 하면 다 죽여버리긴 하지만 어쨌든 유튜브는 신생 채널에 대한 힘을 더 많이 주고 블로그는 오래된 채널들의 힘을 더 줘요. 지금 제가 한 달 정도 블로그 포스팅, 일일 포스팅 했더니 확 올라갔잖아요. 저는 10년 넘었거든요. 제 블로그는. 조금만 뭐 하면 그냥 확 다시 키워줘요. 근데 송민경님이 만든 지 얼마나 됐어요? 송민경님 만든 지 2달 되셨어요? 그래갖고 두세 개 올려놓고 왜 안 올라가요? 이래가지고 제가 자, 두 번째, 블로그는 어느 정도 집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네이버가 블로그로 더 인정을 해줘요. 그 기준이 뭐냐면 이미 올라가 있는 포스팅 개수예요. 유튜브도 그건 똑같아요. 자, 포스팅 개수는 몇 개 정도가 넘어가야 블로그로 인정을 해줄까요, 네이버가? 50개요. 50개요. 송민경님 몇 개 올리셨어요? 38개요. 네, 그래놓고 만든 지 2달 만에 38개 올려놓고 안 올리다가 이게 순위가 뚝뚝 떨어졌더니 두세 개 올리고 안 올라가요.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유튜브도 영상의 개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키워주겠다고 맘먹거나 제대로 키워주겠다고 맘먹는 영상 개수가 대충 전문가들이 분석해낸 걸 보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채널 취급을 해준다라는 영상 개수가 몇 개일까요? 유튜브에. 몇 개가 올라가 있어야 채널 취급을 해줄까요? 50개.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대로 키워줘야지라고 유튜브 인공지능이 감지하는 채널들의 올라가 있는 업로드 영상 개수는 몇 개부터일까요? 100개부터.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탄탄하게 키워줘요. 네. 알고리즘에 맞게만 올리면 그다음부터는 쭉쭉 키워줘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되게 신기한 거 뭐냐면 블로그는 그래도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이미 있고 난다긴다 하는 방법으로 올리는 분들이 꽤 많아요.
유튜브는요, 알고 올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가 쉬워요. 조금만 알고 조금만 제대로 올리면 그냥 확 떠요. 유튜브가 훨씬 더 쉬워요, 블로그보다. 송민경님 죄송한데 제가 어쨌든 좀 재밌어갖고 그때 제가 속으로 되게 많이 웃었거든요. 유튜브 이제 블로그 채널 만든 지 2달 만에 업로드 개수 30개 잠깐 넘고 난 다음에 한 몇 주 쉬었죠? 우리? 한 2, 3주 쉬다가 2, 3개 올리고 왜 안 올라가요? 이러면 제가 속으로 웃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거 생각하시고 요즘에 또 포스팅 하시니까 계속 포스팅 해주세요. 제가 저기 송민경님한테 말씀드린 건 바빠서 블로그 쓰기 힘들어요 그러셔가지고 잘 쓰는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개수로 승부 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닥치는 대로 올리시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잘 쓰고 싶을 때 잘 쓰시면 개로 집중적으로 키워드 잘 잡아서 최적화시켜서 올리시면 그러면 잘 커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쓰지 마세요. 바쁘시면 대충 써서 올리시면 한민정님처럼 세져요. 한민정님도 대충 올리셨거든 처음에. 질보다 양이에요. 블로그나 유튜브나 질보다 양이에요. 양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숙제 30개 영상 보고 리서치 해주시는 거 다음 주 일요일 자정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박영 씨는 끝까지 얼굴 내밀기 좀 힘들어요? 듣고는 있을 건데 내 생각엔 지금쯤 술 마시고 있을 거야. 술 마시면서 이어폰 꽂고 지금 듣고 있을 것 같아. 저분 술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남편분. 밤마다 남편분하고 술 친구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되게 닭살 커플이라 사이가 좋아도 저렇게 좋은 부부는 내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샘내시는구나. 아니 샘내는 게 아니고 이해가 안 돼서. 지금은 이제 가족이 돼야 되는데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밖에 좀 사모님 계시는데 들릴라 큰일 나겠다. 그렇습니다. 신한 선생님 오늘 공부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어려웠어요? 그동안 듣던 얘기지만 그래도 좀 더 새로운 게 많아서 예. 제가 방향을 좀 확실하게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방향을 새로 잡고 하는 거. 저 사실은 여태까지 유튜브 강의하면서 지금처럼 하는 강의가 없었어요. 다 스킬 강의였지. 하는 방법 강의. 대충 요리하는 거 찍으려고 했다가 갑자기 지금 강의 듣고 방향이 바뀌었어. 네. 그렇게 방향만 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재은 씨는 어때요? 지금 2주 동안 와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되게 머리가 복잡하기만 합니다. 네, 그게 복잡해져야 돼요. 네. 네, 그냥 쉽게 생각하고 쉽게 시작하면 성공하는 시간이 더 느려질 수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시고 정확하게 가는 게 더 빠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복잡해 하시니까 좋아요. 표정이 복잡해 보여서. 아까 최민수님은 막 머리 싸매시잖아요. 어쨌든 김유재님 표정이 자꾸 어두워져서 자꾸 걸리긴 하는데 전호김님은 지금 급하시다니까 말도 못 걸겠고 지금 밀린 숙제가 2개나 있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우리 번개는 다음 주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금요일날 내 집 식당에서 모여서 우리 얼굴 보고 인사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진 씨 밥 먹었어요? 네. 진짜? 먹었어요.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홀쭉해졌지? 살이 좀 빠졌나 봐요. 본인이 느끼기에도 그래요? 네. 얼굴이 작아졌어요. 얼굴 살이 줄었어. 됐다. 부럽다요. 더워서 좋겠다. 그런 건가 봐요. 더워서? 나도 더웠는데 안 빠지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할 살이 없던데. 누가요? 그러니까요. 유진 씨요? 유진 씨. 네. 내 먼저 사진 나가겠습니다. 네, 먼저 나가세요. 네. 내 재은 사진 가져가요. 재은 씨도 날씬하니까. 재은 씨 나갔다. 곳에 나갔네. 빨리도 나갔다. 오. 나 일단 잠깐 이거 떠들 때는 기록을 기록. 써야지.